자기야, 그걸 왜 계산도 안 했는데 먹고 있어? 계산해야지. 계산 안 하고 왜 먹어? 과연 무슨 이야기일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북한댁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북한댁의 저번 영상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그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소중한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제가 그 영상을 만든 이유는요, 저희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탈북민들도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중요하게는 이제 하나원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3국을 거쳐서 오는 탈북민 여성들이 아픈 일을 겪잖아요. 그런데 그 아픈 일이 아프지 않게 들리는 건 아닌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는 거는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일을 겪은 여성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질문을 받는다거나 혹은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또 상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좀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면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제가 오늘은 그 이야기 보따리 속에서 하나를 꺼내 왔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궁금하시죠? 잠시만요. 준비했는데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우울한 분위기잖아요.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해봤는데, 역시나 이런 거는 좀 저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오글거리네. 그래도 북한댁의 이야기 보따리는 재밌는 거 아시죠? 그 이야기 보따리 속으로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고고싱! 제가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남편이랑 가장 먼저 갔던 곳이 있는데요. 바로 마트예요. 마트를 처음 가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중국에서도 마트를 가봤었거든요. 네, 자취 생활을 많이 했어가지고 필요한 물건을 기본 다 마트에 가서 사고 이렇게 했는데, 중국의 마트랑 우리나라 마트가 너무 다른 거예요. 중국의 마트에도 물건은 많은데 뭔가 정리되지 않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답답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마트를 딱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마트가 크고, 그리고 물건들이 다 정리정돈이 잘 돼 있어가지고 찾기도 쉽고 포장도 잘 돼 있고 이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와, 마트 진짜 좋다 막 이러면서 남편이랑 들어갔더니 남편이 그렇게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죠. 그래서 그 필요한 물건은 이런 것도 골라보고 저런 것도 골라보고 1+1도 막 보고 막 이러면서 우와 진짜 좋다 이러면서 카트에다 막 담은 거예요. 막 여기저기를 해가지고 담았는데, 그렇게 담는 그 시간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담고 있다가 옆에 딱 봤는데 남편이 없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아니 남편이 어디 갔지? 갑자기 사라진 남편을 막 찾느라고 막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남편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고 있는 남편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카트를 막 끌고 가가지고 자기야, 계산도 안 하고 지금 뭐 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 남편이 막 먹다가 이거 시식하고 있는 건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 시식이 뭔데? 계산하고 먹어야지. 이랬더니 남편이 자기가 몰랐구나. 이거 맛있는지 맛없는지 시식하는 거야. 시식 코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시식이 뭐야? 이거 돈 안 내고 먹어도 되는 거야? 이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중국에서는 마트가 있어도 시식 코너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다고 하면 그건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절대 그렇게 맛을 먼저 본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남편이 그렇게 막 먹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니 그래도 이게 맛을 봤으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야, 맛 없으면 안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그 남편이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먹고 이거 맛없네, 다른 거 가보자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먹고 이러는 게 너무 신기해서 카트 끌고도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남편 진짜 대단하다. 어머, 이러니까 남편이 괜찮아, 자기도 먹어봐, 이거 맛있는지 맛없는지 알아야 사지, 맛없는 거 사면 어떡해, 먹어봐 이러는데 아니 나는 안 먹을래, 못 먹겠어 이러면서 그냥 따라만 다녔거든요. 왠지 그거를 맛보면은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괜히 그걸 먹어봐가지고 왠지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그 시식 코너라는 게 정말 저한테는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그 시식 코너에 적응하는 것도 저는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 남편이랑 따라가면은 겨우 이렇게 좀 한 점 먹어보고, 남편이 없을 때는 아예 시식 코너에 가서 먹어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좀 그 시식 코너에 가서 공짜로 먹는 남편이 너무 정말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원에 들어가 있는 그 동안 남편과 저희 엄마가 이제 같이 마트를 갔었대요. 근데 저희 엄마도 똑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희 남편한테 막 씩씩하고 있으니까 어머,
아, 자네 그거 왜 계산도 안 하고 먹는가?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데, 자기야, 장모님이 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아니, 어쩌면 두 분이 다 똑같아? 아이고, 장모님도 자기랑 똑같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장모님, 괜찮아요. 이거 시식코너예요. 이랬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이랬는데, 저희 엄마가 안 먹더라는 거예요. 아니야, 계산도 안 했는데 그거 어떻게 먹어?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걸 접해보지 않았으니까 시식코너라는 걸 잘 모르잖아요. 저희 엄마는 아직도 그 시식코너에서 엄마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러면 안 먹어요. 그냥 아니야 하고 그냥 지나가거든요. 하나원에서 제가 나온 후에 엄마랑 좀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집에 쌀이 없는데 쌀 안 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쌀이 없다고? 그래서 막 쌀이 없는지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려고 딱 갔어요. 쌀이 있는 거예요. 엄마 여기 쌀이 있잖아. 그랬더니 아니 쌀이 얼마 없잖아. 빨리 쌀 사.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쌀은 이제 조금 남았을 때 이제 배달시키면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아휴 그래 그런 것 같긴 한데 나는 쌀이 없으면 너무 불안하다. 쌀이 좀만 이렇게 내려가 있어도 불안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엄마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똑같은 그런 행동을 했던 게 떠오른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신혼생활을 할 때 쌀떡에 쌀이 조금만 내려가도 불안한 거예요. 북한에서 저희가 그때 고난의 행군 시기 제일 힘든 시기에 넘어와가지고 그때는 정말 한참 굶고 이런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넘어와가지고 그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한이 맺혀 있어가지고 저희 남편이 돈을 얼마나 벌어 갖고 오는지 또 저희 집에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쌀떡에 쌀만 많으면은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거예요. 쌀떡에 쌀이 가득 차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포만감이 느껴지고 든든한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저한테는 그 쌀떡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나도 처음에는 그랬어.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그게 바뀌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너희는 자식이 굶는 걸 보고 지켜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을 아냐고. 너는 정말 복 받은 거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게 얼마나 복 받은 일인지 아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갑자기 이제 그 엄마가 저희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아픔을 견뎌냈을까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느꼈어요. 저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아이를 낳았고 제 아이가 그렇게 굶을 수 있다라는 걸 한 번도 상상해 본 적도 없거든요. 아니 상상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제 자식을 굶긴다? 그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저희 엄마는 그렇게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감사한 마음이 든 거지 엄마에게. 엄마가 그렇게 우리를 어떻게 해서는 한 끼라도 안 굶기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힘들게 사셨는지 그때 안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그 마음을 자식을 낳고 나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의 그 마음을 충분히 아는데 엄마 그거 이제 좀 있으면 바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엄마 북한이 아니잖아. 여기는 언제든지 돈만 있으면 배달을 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이잖아. 엄마 그냥 전화 한 통이면 쌀 금방 와.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그런 걸 알면서도 자꾸 잊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그게 바뀌는 게 좀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렇게 불안한 게 긍정으로 바뀌는데도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지금은 이제 아주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내가 언제든지 쌀을 시키면은 배달이 오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혀 그 뭐 쌀이 바닥에 나와서 아예 한 톨도 없어도 걱정이 안 되거든요. 바로 전화하면은 그 쌀을 배달해 주니까요. 그렇게 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살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말하는 거라든가, 하물며 이제 옷 입는 스타일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정서라든가, 이런 게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바꾸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제가 유일하게 바꾸지 않는 거는 북한에서 먹었던 음식 습관이에요. 저희는 이제 거기에서 살면서 고기라든가 이런 게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할머니랑 같이 살면서 텃밭에다가 할머니가 농사하시는 그 야채를 저희가 많이 먹었거든요. 여름 내내 이제 뭐 가지라든가 오이라든가 고추, 뭐 상추 이런 거, 그런 거를 많이 이제 먹고 겨울에는 이제 할머니가 말린 음식을 또 많이 해주셨어요. 오이 말린, 무 말랭이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고사리 말린 거라든가 시래기 말린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말린 음식을 많이 먹었거든요. 주로 그렇게 살아가지고 저는 좀 이제 그 북한에서 먹었던 그 음식 습관을 여기서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제가 그 몸에 맞기도 하고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서는 그게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집에서도
대부분 싱싱한 야채를 그대로 가공 안 하고 무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볶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두부 같은 경우에도 될수록이면 기름에 지지고 볶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살짝 데워서 따뜻하게 해서 거기다 양념을 만들어서 그대로 먹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잘 먹어요. 그리고 이제 오이도 정말 사과처럼 먹고, 그리고 뭐 각종 야채들을 저희는 잘 먹거든요. 야채 위주로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근데 저희 집안이 다 그렇게 야채를 좋아해요. 야채만 먹고 살아가지고 파도 생으로 많이 먹고 쑥갓이라던가 이런 것도 정말 많이 먹고요. 대부분 이제 거기에서 먹었던 음식 습관을 저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부러 건강식을 만들어서 먹지 않아도 여기는 이제 얼마든지 그렇게 저희가 먹던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라잖아요. 야채도 얼마든지 많이 살 수 있고, 사계절 다 나오니까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음식 습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야채를 참 좋아하고 비만이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 집안이 다 대부분 비만이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거기 식단을 많이 유지하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은, 탈북민들도, 되게 신기해요. 아니, 거기서 살던 방식으로 그대로 이렇게 사는 건 쉽지 않을 텐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러는데, 생활 습관은 이제 대부분 이제 일상적으로 사는 생활 습관은 거기서 살던 것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살고 있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는 그대로 유지하고 아닌 거는 바꾸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제가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장모님과 남한 사이와 북한 장모님의 대결이에요. 제가 하나원에 가은 사이에 두 분이 아주 그냥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궁금하시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 궁금하시다면 푸카댁의 이야기,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